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딱히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고요. 내 월급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죠. 요즘 증시 상황도 썩 좋지 않고 오르는 애들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럴 때 내 것만 안 올라요.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꺾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꺾인 것은 인정. 하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WTI 국제 유가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작년 3월에서 6월달 국제 유가가 꽤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에 비해 국제 유가가 40%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기저 효과가 끝나는 7월 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함부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하지만 지구 건너편에 있는 유럽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영국은 10% 위에서 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높아 보이죠? 국제, 원유,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빠졌는데 이 나라는 물가가 매우 그리고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금리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는 금리 동결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데 영국은 아직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서 이러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금리를 잘못 올리다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겠는데요. 게다가 영국은 작년에 경제 위기 직전까지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작년 말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 경제가 한번 골로 갔다가 다시 살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인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총재로 앤드류 베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서문을 작성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중앙은행의 총재가 직접 서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가들이 스스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작가들이 서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베일리 총재께서 직접 하나를 더 쓰셨더라고요. 투자하기 전 경제를 공부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딱 들으면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볼 때에는 요즘은 횡보장세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횡보장세 혹은 잘해야 소폭 상승 장세만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공부하기에 딱인 상황이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자 고점에서 공부 없이 그냥 막 뛰어들었죠. 솔직히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뛰어들었지만 손실이 막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인 보세요.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말고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은 마이너스 90% 이상인 게 널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90% 빠졌으니까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남은 현금이 없어요. 이미 고점에서 다 투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경제 지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점에서 큰 비중을 실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번만이 기회는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경제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루팔 파텔 잭 미닝이라는 분으로서 경제학 석박사 분들이에요. 영국 중앙은행의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중인 현직이십니다. 확실한 전문 지식과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분들이 책을 썼다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요. 왼쪽 사진은 올림픽 공원 가서 찍은 것이고요.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파주 출판단지에 제가 가끔 가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서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이니까 쉽게 읽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심플합니다. 딱 한 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고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도 엄청 쉬워요. 내가 먹는 아침 메뉴는 누가 정하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본 질문이지 않나요? 그리고 기후 문제를 시장에 맡겨놔도 될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쉬운 질문에 대답하면서 경제 지식과 매크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9장과 10장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9장에서는 경제가 망할 줄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153번의 경기 침체 중 경제학자들은 148번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예측을 전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 상황은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두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 갑자기 터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 봅니다. 정말로 경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5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매크로 트레이딩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제 상황을 보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트레이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공부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경제 위기가 터진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때그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이클과 경제 지식은 미리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1년 전부터, 한국은 18개월 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리 인상 전후부터는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러한 지식을 미리 알았었다면 그때 당시 고점에서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국채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매우 어렵게 경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경제를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투자하기에 재미는 없습니다. 폭풍우는 한번 지나갔다고 하지만 잔잔한 파도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야말로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아무거나 사면 올랐었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뭐가 됐든 오르지도 않고 내가 사면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이럴 때는 잠깐 머리를 식히면서 공부를 쉬엄쉬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봅니다. 꼭 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너무 쉽게 읽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재미없는 시장에서 투자하기 전 경제를 공부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를 식히면서 나만의 무기를 하나쯤은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